VIP 여행을 가고 싶어. 또 내 아이한테 상속을 해주고 싶어.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나의 은퇴, 우리 신랑의 은퇴, 다른 사람을 돕고 사는 삶을, 가치 있는 삶을 살고 싶어. 이렇게 많은 꿈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런 꿈들 이뤄가고 계세요? 음, 저희 20대들은 직장 생활을 선택하기 전에 대부분 어떤 꿈을 위해서 직장 생활을 선택했는데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그 꿈을 위해서 직장을 선택한 게 아니고 직장 생활을 하다 보니까 그냥 시간에 맞춰서 다들 누군가의 그 상황의 틀에 맞춰서 삶을 사는 것 같아요.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그냥 꿈은 직업으로만 선택을 했던 것 같아요. 내가 어떤 직업을 선택해서 그거에 대한 돈이 들어왔을 때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지 않을까? 해주고 싶은 일을 할 수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던 그런 시간이 있었는데 이렇게 직장 생활을 7년 정도 하고 나니까 내 꿈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냥 매달 매달 살기 바빴던 것 같아요. 해주고 싶은 거는 너무 많고 하고 싶은 건 너무 많은데 내 여건에 내 상황에 내가 그만큼 여유롭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돈도 그만큼 여유롭지 않았고 시간은 더 없었어요. 제가 병원에서 일을 했었거든요. 치과에서 제가 7년 정도 일을 했었는데 치과에서 7년 정도 일을 하고 나니까 그냥 부러운 사람은요. 똑같은 시간을 쓰는데 치과 의사들은 돈을 더 많이 가져가는 그런 삶밖에 부럽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어차피 누구나 다 똑같은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은 다 똑같은 시간을 써서 돈을 버는 일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제가 뭔가 더 열심히 살아야 된다는 건 그 환경에서 열심히 살아야 된다는 생각밖에 하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근데 혹시 저도 이런 얘기를 우연히 듣게 됐어요.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노예의 꿈이 어떤 건 줄 아세요? 노예의 꿈? 네, 노예의 꿈이요. 귀족이 아니고요. 노예 대장이래요. 네, 봄만큼만 꿈꾸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저도 제가 치과 치의생사를 하면서 제가 치과 의사는 될 가능성은 너무너무 희박하고 다시 또 공부하는 것도 싫지만 혹시 내가 내 아이가 치과 의사를 꿈꾸게 하지 않을까? 꿈꾸면 좋겠다. 그 아이가 그걸 됐으면 좋겠다라는 그냥 대리만족으로 그냥 꿈을 생각했던 사람인 것 같아요. 네, 약간 현실적인 영상 하나 보고요. 모든 게 다 내 노력으로만 하면 될 수 있다라고 자꾸 사회에서 얘기를 하면서 엄청난 피로감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 네, 저희는 약간 줄 사이에 낀 세대인 것 같아요. 열심히 노력해야 된다는 기본적인 성실은 기본으로 저희가 베이스가 돼 있어야 돼 있는데 요즘 아이들이나 저는 이런 얘기 들으면서 진짜 세대 차이가, 생각 차이가 이렇게 많이 나는구나라는 생각이 저희 조카들하고 얘기했을 때도 그랬던 것 같아요. 저희 조카랑 저랑 나이 차이가 그렇게 많이 나지는 않았는데 그러더라고요. 결혼을 하려면 결혼 준비는 저희는 어떻게 해요? 저희가 벌어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직장 생활 다니는 이유들이 그런 것들이었으니까. 근데 저희 조카들은 그러더라고요. 부모님이 기본으로 집을 해줘야 되고 차는 해줘야 되고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근데 요즘 정말 좀 있으면 이제 저도 10년 뒤 저희 아이가 결혼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지만 하게 되면 정말 그 아이들이 생각하는 게 저희 때하고 너무 다르다는 거. 그래서 그냥 직장을 뭔가를 구한다는 거를 저희 입장에서도 약간 생각을 해봤지만 저희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저희 때보다 더 어려워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또 들어요. 그래서 지금 20년 뒤에 현재 직업의 46%가 사라진대요. 여기 보시면 우리가 이런 직업을 위해서 열심히 자격증도 땄던 그런 직업들이요 사라진대요. 이것도 명견만리라는 프로그램 중에 하나였는데 꽤 오래된 얘기예요. 그래서 20년 이내가 아니고 좀 더 제가 봤을 때 10년 이내 사라지는 직업 중에 하나인. 근데 지금도 요즘 아이들도 이런 얘기예요. 열심히 또 이런 직업을 선택하기 위해서 공부를 하고 있는 애들도 너무 많거든요. 그래서 근데 저희는 아직도 약간 반반 낀 세대이기 때문에 그래도 그렇게 쉽게 없어질까라는 생각을 했던 시대가 있었는데 이런 시대가 있었대요. 그쵸. 그래서 정말 제가 아는 제 친구의 부모님도 선생님이 됐는데 되게 우리 지금 과정이 아니고 너무 쉽게 또 선생님이 되는 케이스가 또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어, 일을 찾는 것보다 일을 하는 것이 더 힘들 때가 온대요. 이게 많이 느껴지시나요? 네, 근데 이 안에 있으시면요, 느껴져요. 근데 여기를 나간 순간,
다른 또 삶을 때 내가 또 평범한 삶을 살고 내가 만나던 사람들만 만나다 보면요. 또 이것도 쉽게 잊혀져요. 그래서 이 자리에 그냥 저는 꾸준히 매주 이 자리에 오신다고 하시면 정말 이렇게 약간 위기라고 느꼈을 때 그게 우리가 기회가 될 수 있는 이 자리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Z세대는 55%가 이런 생각. 몰라 저희 아이의 기준으로 해서 우리 아이가 어떻게 살까라는 생각 때문에 제가 이렇게 좀 찾았던 것 같아요. Z세대 아세요? 1997년도에서 2012년생이래요. 이 나이대가요. 스마트폰, 인터넷, 그다음에 SNS가 함께 자란 세대래요. 그래서 이 세대는요. 정보가 이렇게 되게 좀 빠르고요. 받아들이는 게 빠르고 그다음에 기술을 쉽게 또 아이들이 익힌대요. 그리고 활용 능력도 뛰어난 세대가 Z세대래요. 네, 혹시 Z세대 계세요? 여기에? 네, 97년도. 저도 이렇게 만나다가 보니까 몇 년생이라고 합니까? 97년생이라고 하는 애가 있더라고요. 제가 97학번인데. 그래서 네, 진짜 많이 되게 시간이 진짜 빠르다는 생각이 너무 많이 들어요. 혹시 드라마는 안 보시죠? 드라마 4편 보니까 1년 가더라고요. 네, 포크네 셰프가 끝나니까 태풍 상사를 하고요. 그렇게 계산해 보니까 4편을 보니까 1년이 되대요. 좀 있으면 김장 오죠. 김장 한 30번 하면 인생이 끝난대요. 너무 빠르지 않나요? 그쵸? 그래서 이렇게 내가 고민하는 시간을 빨리 줄여야 되지 않을까. 시간은 점점점 부모님 세대가 저희 할머니가 그다음에 저희 삼촌들이 시간이 진짜 빠르다는 얘기를 정말 많이 와닿지 않았었거든요. 근데 진짜 아이 키우면서 그다음에 또 이제 열심히 아메 사업을 하면서 생각이 드는 게 뭐냐면 시간이 진짜 빠르다. 너무너무 빠르다. 내 나이가 벌써 이제 자리가 하나 바뀌거든요. 내년이면. 정말 이렇게 바뀌는 새가 정말 상상하진 않았던 것 같아요. 제 나이에 50은요, 할머니였던 것 같아요. 제가 10대 때, 20대 생각했을 때. 근데 제가 지금 한 자리가 바뀌면서 내가 생각했던 그런 할머니의 생각은 저는 아니거든요. 요즘에 60대도 너무 젊으시고 70대도 너무 젊으시거든요. 근데 이렇게 아이들 같은 경우에도 상대적인 박탈감 이 든대요. 그래서 이렇게 아까 얘기했던 가난이라는 얘기 또 우리가 부자가 아니냐 기냐 얘기했을 때 부모의 기준으로 그렇게 된다는 게 저희 아이한테 또 이제 정말 준비를 해놓은 게 잘했다는 생각이 또 들었고요. 현재를 살면서 미래의 돈을 만들어야 되는 이유래요. 너무 시간도 빠르고요. 혹시 내가 하고 있는 일을 5년 뒤, 10년 뒤에 어떻게 될까 한번 생각을 해보셨어요? 저는 안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 자리에 오면요. 생각이 들게 만들어요. 그리고 내가 하고 있는 일이 아니 우리 신랑이 하고 있는 일이 5년 뒤, 10년 뒤에 어떻게 될까? 저도 이런 변수를 최근에 맞았거든요. 저도 생각하지 않았던 변수가 오게 돼서 저희 신랑이 이직을 하게 됐거든요. 이직을 하게 됐는데 제가 저희 신랑을 선택한 이유가요. 우리 신랑은 정년이 없을 줄 알았어요. 네, 정년이요. 왜 그런 분야에서는 전통 악기를 만드는 회사에 다녔었거든요. 그리고 사장님의 작은 아빠였기 때문에 잘릴 일이 없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계속 평생 일을 할 줄 알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선택한 게 제가 직장 생활할 때 신랑은 학생이었거든요. 근데 학생은 전공 분야가 다르지만 그 일을 한다고 해서 제가 선택을 했는데 저희 신랑이 이렇게 이직을 하게 됐어요. 근데 그쪽이 악기 쪽이 제가 잘은 모르지만 지금 별로 좋지 않대요, 경기가. 사람들이 경기가 안 좋을 때 가장 먼저 끊는 게 취미 생활이나 악기나 여기 이거 예체능 이런 쪽이 많이 돈이 많이 든다는 것 때문에 이렇게 좀 하잖아요. 그래서 저희 신랑이 이제 이직을 해서 너무 또 상황이 또 좋은 대로 이제 이직을 하게 됐어요. 근데 한 번도 해보지 않은 일들을 하기 때문에 저희 신랑이 3주를 고민하더라고요. 내가 과연 그 일을 할 수 있을까, 잘할 수 있을까, 약간 스카웃 아닌 스카웃으로 저희 신랑이 갔는데, 고민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뭐 악기를 다루는 일을 하는 사람이지만 악기를 만드는 일은 하진 않았거든요. 약간 이제 사무실 안에서 일을 하는 일을 했기 때문에 그리고 누군가를 만나는 거 약간 그런 걸 위주로 많이 했기 때문에 지금의 회사에 다시 들어가게 됐는데 고민을 하는 거예요. 되게 자부심, 프라이드가 되게 강했거든요.
우리 전통 악기에 대한 거. 근데 이제 그런 얘기할 때는 어마어마하게 정말 막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해요. 저랑 같이 갈 때도 그런 자기 직업에 대한 얘기할 때는 되게 좀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옆에서 아내 얘기를 하면 조용하게 계시는 우리 저희 신랑이 있었는데 지금은 약간 그것 때문에 제가 걱정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3주를 너무 내가 잘할 수 있을까라는 약간 걱정 아닌 걱정을 하면서 우리 신랑 그런 스타일이 아니거든요. 되게 별로 복잡한 걸 별로 싫어하고 심플하고 이런 사람인데 재밌는 거 좋아하고 이런 사람인데 3주를 우울 모드가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항상 저한테 와가지고 이렇게 한숨을 시작하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열심히 살았잖아요. 그쵸? 그래서 우리 제가 도닥거려줬죠. 괜찮아, 괜찮아. 잘할 수 있을 거야. 잘할 수 있을 거야. 이렇게 했는데 3주를 하는 거예요. 그게. 3주 네. 그래서 되게 많이 위로해주고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어요 자신감을 해줬는데 이제 3주 때 그러니까 제가 한 살 누나예요. 네, 그래서 저한테 자꾸 기대니까 그래서 내가 잘할 수 있어, 잘할 수 있어 그런데 마지막으로 정말 이렇게 너무 이제 거의 이제 들어가기 직전에 이제 우울 모드가 딱 정말 완전히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이러면 안 되겠다. 네, 이러면 안 되겠다. 우리 신랑 계속 이렇게 위로만 해줘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제가 한마디 했어요. 정신 똑바로 차려. 네, 당신 가장이야. 이러면서 지금 우울해 있을 때가 아니야. 우리는 부모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다고 하면서 정신 바짝 차려 우리. 그래서 그랬더니 그다음에 정신 이렇게 바짝 차려. 네, 저희 신랑이 안 듣는 관계로 너무너무 진짜 애썼다는 생각이 진짜 만약에 내가 아메이를 해놓지 않았더라면 우리 그 상황에 너무 힘들었을 것 같아요. 제가 너무 힘들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 신랑도 너무 힘들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되게 책임감이 강한 남자거든요. 약간 그리고 부모님 다 큰 장남이 우리 신랑도 장남, 저도 장녀. 해가지고 저희는 결혼과 동시에 양쪽 집안의 손을 이렇게 도움을 받아본 적이 없어요. 우리끼리 뭔가 해내야 된다. 뭐 우리가 부모님을 도와줘야 했으면 도와줬지 우리가 도움을 받으면 안 된다라는 생각이 둘이가 너무 똑같아가지고 그래서 약간 책임감이 강한 사람인데 너무 많은 시간 동안 애를 썼는데 이제 약간 그런 상황으로 돼버려가지고 제가 이렇게 위로도 해주고 또 이렇게 또 가장스럽게 가장답게 제가 또 그래서 저희 신랑이 항상 얘기해요. 나는 당신을 너무 믿어. 이렇게 그래서 한편으로는 나도 너 믿고 싶어 이렇게 하고 싶은데 나를 믿는다고 하니까 또 한편으로는 또 우리 신랑한테 힘이 돼줄 수 있는 와이프가여서 또 이런 것 때문에 아메를 준비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또 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시간에 또 저도 이런 변수가 이렇게 빨리 올 줄 몰랐어요. 그리고 현재의 수입이 끊긴다면 얼마나 버틸 수 있으세요? 네. 정말 막막하더라고요. 빈곤과 가난의 차이는 그렇대요. 내가 끼니를 걱정하는 건 빈곤이고요. 끼니는 신경 안 쓰는 건 가난이래요. 가난은 선택은 할 수 있대요. 빈곤은 선택할 수 없다 하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끼니를 걱정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가난하지 않은가라는 생각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또 들었고 정말 노후 준비를 해야 된다는 걸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다 알고 있고 지금 경기가 너무 어려울수록 주위에 저희 소비자분들을 만나시다 보면 거의 한 3분의 1이 자영업 하시는데 만나면 계속 그 얘기를 하세요. 너무 힘들다. 이렇게 힘든 건 처음이다라는 얘기를 계속 하거든요. 그래서 진짜 또 다시 한번 얘기 드린 거는 아메는요. 이렇게 평범한 사람 그분들한테도요. 힘들다고 하신 분한테 저는 아메 얘기해도 그들의 기준으로 그들이 알고 있는 것 때문에 선택하지 않은 그것에 되게 안타까웠더라고요. 저도. 그래서 더 많이 내가 알려야 되겠다. 더 많이 보여줘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래서 점점점 기업과 직업의 수명은 점점 짧아지고 있고요. 은퇴 시기도 점점 빨라지고 있어요. 긴 수명 때문에 일할 나이는 너무 길어졌다는 거죠. 그리고 AI에게 지금은 빼앗기는 일자리까지 늘어났대요. 그래서 평균 기대 수명이 83세, 또 건강 나이는 또 다를 거고요. 근데 연령은 근로 희망 연령은 73세. 나는 70세까지는 일할 수 있어. 근데 평균 퇴직 나이는요 49.4세래요. 그리고 무소득 기간이 30년 이상의 소득 없이 지내야 된대요. 그런데 제가 얘기 드리는 아메이 평범한 사람한테 기회가 줄 수 있는 특별한 기회인 이 아메이의 시작은요. 자신들의 삶뿐만 아니고 가족과 친구들까지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기를 원했고 이것이 아메이의 시작이래요. 너무너무 감사한 생각이 들더라고요. 뭔가 이 회사에 내가 일을 하려면
자격과 조건을 다 갖춰서 하는 게 아니고 그냥 정말 누군가 원하는 삶, 잘 살고 싶은 사람, 그런 더 나은 삶을 살고 싶은 사람한테 아메이는 기회를 준대요. 그래서 아메이 기회는 어떤 회사냐면 66년간에 이어진 아메이의 회사예요. 전 세계 1위 직접 판매 기업이고요. 그다음에 글로벌 이렇게 여기 보면 사진에 지역민 국가에 100여국 국가에 다 표시가 되어 있고 그 나라마다 다 들어가 있대요. 한국에서는 88년도에 들어와서 91년도에 사업이 시작이 됐어요. 그래서 이렇게 되게 많은 특허와 또 연구진들 이렇게 많이 갖고 있어요. 네. 그래서 아메이는 이렇게 합리적인 방식으로 소득을 설계하는 비즈니스이기 때문에 이걸 통해서 우리한테 수입을 돌려줘요. 그래서 일반적인 유통과 다르게 아메이는 아메이 회사에서 제품을 공급하고 후원 수당까지 지급을 하는데 그걸 이렇게 소비자 ABO라는 소비자들과 우리는 한국 아메이하고 직접 구매 우리는 연결해주는 ABO가 연결해주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아메이 제품은 어떤 제품이 있냐? 건강기능식품부터 요즘에는 개사료까지 나오는 거, 그죠? 저 희망에 저희는 고양이를 키우고 있거든요. 그래서 고양이 사료가 나오기를 지금 바라고 있거든요. 저희 고양이가 또 3%를 할 수 있게, 네, 청정기를 너무 좋아해요. 저희 고양이가. 그래서 청정기 위에 바람 나오는데 항상 이렇게 위에 올라가서 네. 너무너무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블루 있죠. 청정기 블루가 되게 흡입력이 되게 좋은 게 바닥에 있는 머리카락까지 이렇게 다 달라붙더라고요. 너무 신기해요. 그래서 이렇게 건강기능식품도 누트라이트부터 해가지고 아티스트리 이렇게 모든 제품 또 정수기 새로 나온 정수기까지 제품이 또 너무 다양하게 있어요. 그래서 우리 만성 질환으로 인해서 우리는 느린 죽음의 시대래요. 이게 단순히 오래 사는 것이 아닌 건강하게 오래 살고 싶은 사람들이 많으시잖아요. 그렇죠? 제가 최근에 웰니스 랩에 대해서 강의를 우리가 지금 많이 듣고 있는데 대부분 이렇게 웰니스 랩을 많이 이렇게 우리가 알려야 되는 이유는요. 우리가 질병이 있다 없다의 기준이 아니고요. 이제 어느 정도 건강한 자의 문제래요. 이렇게 보면 완전한 건강과 진단된 질병의 사이에 이렇게 사이에 단계가 있어요. 근데 대부분 병원에 우리가 허점이 뭐냐면 어떤 병이 나왔을 때 변명이 나왔을 때 그 정도의 수치가 나오지 않고서는 그 병을 진단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당뇨가 생겼으면 당뇨가 120이 넘었을 때 당뇨예요라고 판정은 하지만 118, 117 이렇게 나왔을 때는 당뇨라고 얘기는 하진 않죠. 근데 그런 상태는 여기 약간 빨간색이나 이런 상태에 있는 사람인데 이분들은 식습관 관리나 이렇게 되게 주의를 더 많이 신경 쓰고 해야 완전한 건강한 상태로 가거든요. 근데 그렇게 진단하지 않은 사람과 120에 딱 해서 당뇨라고 하시는 분들은요. 그분들의 삶은 1년 뒤, 5년 뒤에 식습관이 생활 습관이 다르다 보면 그 사람들은요. 어떻게 117, 118인 사람은 더 나중에 더 심한 당뇨가 올 수도 있고요. 또 약간 딱 120이 경계여서 나는 당뇨기 때문에 더 조심해야 돼. 식습관과 운동을 잘해야 돼라고 하시는 분들은 또 다시 건강한 상태로 바뀔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건강이 항상 반건강인 상태, 뭔가 불편해. 내가 병원에 갔을 때는 변명은 나오진 않지만 뭔가 내 스스로가 좀 불편한 건 반건강인 상태라는 걸 우리가 조금 인지하면서 이거를 정확하게 데이터로 이제 인지가 나와요. 그래서 내가 피검사와 건강 분석하는 거를 집어넣으면 웰니스 랩에다가 넣으시면요. 지금도 가능하거든요. 넣으시면 내 건강 나이가 나와요. 저도 제 건강 나이가 이렇게 자랑할 정도로는 잘 나오진 않았는데 제 거는 약간 이제 제가 제 나이에 비해서는 좀 예전 2022년도에 건강검진 한 걸 제가 집어넣었더니 그 나이의 기준으로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최근에 하신 걸로 한번 하시라고 해요. 그래서 제가 건강 나이가 40으로 나왔어요. 잘 나온 건 아니에요. 왜냐면 더 막 33살 막 이렇게 나오신 분도 있으시고 그러셔가지고 그래서 저도 더 건강 쪽으로 더 제가 뭐를 해야 되는지를 제가 진단을 해보니까 잠을 7시간 이상은 자야 되겠다. 여자분들이 7시간 반 정도 주무셔야 된대요. 네, 남자분들은 7시간만 주무셔도 된대요. 똑같이 주무시면요, 여자분이 좀 더 오래 주무시게 남자분들은 일찍 일어나셔가지고 여자분들 30분 더 주무셔야 된대요. 그래서 4시간에서 5시간 정도 주무시잖아요. 그럼 어떤 상태냐면 뇌 상태가요, 알코올 혈중 농도 소주 반 병 정도 먹은 거랑 똑같대요. 네, 근데 아예 잠을 꼴깍 샜어. 그럼 어떤 생각이냐면 뇌 상태는요, 알코올 좀 만취 상태래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잠은 한국 사람들이 더 특히 그러잖아요. 어떤 열심이라는 기준에서 잠을 줄이시잖아요. 그래서 잠을 줄이시면 안 돼요. 잠은 회복의 단계고 내가 다 여기 재생의 시간이기 때문에 7시간 반 정도 주무셔야 되는데 혹시 인바디 밴드나 워치 있으시죠? 요즘에 이걸 차고 자면요. 수면까지 다 나오대요. 네, 그래서 저도 이렇게 차고 자는데 아침에 일어나서 제일 먼저 선정하는 거는 그 바디키 이 밴드의 바디키에 들어가면 이렇게 딱 매번 세로 고침을 딱 누르잖아요. 그럼 전날 내가 수면을 이렇게 패턴을 체크가 나와요. 그러니까 몇 시간 잠자는 거에서 깊은 수면이 몇 분 정도였고 저한테 뒤척거린 정도까지 다 나와요. 그래서 상세 눌렀더니 몇 시부터 잠을 자서 22분 깊은 수면, 1분 뒤척거림. 10분 깊은 수면 뭐 이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총 자는 깊은 잠자는 시간. 그래서 깊은 잠인지 아닌지를 워치로 이렇게 이 밴드로 알 수 있긴 하지만요. 또 어떤 경우냐면 내가 꿈을 꾼다. 그런 경우는요. 깊은 수면을 못 잔 거래요. 얕은 수면에 주무신 거라서. 그래서 그런 것까지 다 계산을 해서 좀 제가 부족한 거에도 좀 더 많이 신경을 써야 되겠다라고 해서 AI 분석까지 하고요. 네, 영상 먼저 볼게요. 당신은 건강합니까? 그렇다면 당신은 얼마나 건강합니까? 언제까지 건강할까요? 얼마나, 언제까지 건강하냐에 따라 당신의 미래가 달라집니다. 전생에 동안 지속되는 건강한 삶을 위해서는 미리미리 건강한 생활 습관을 만들어가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자신의 건강 상태와 건강 위험 요인을 정확히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시작을 마이 웰리스 랩이 함께합니다. 마이 웰리스 랩은 천억 규모의 국책 연구 사업인 유전자 동의보관 프로젝트를 포함한 다양한 연구를 축적한 17억 빅데이터와 세계적인 응용과학 연구소인 TNO의 연구 모델을 기반으로 개발한 AI 알고리즘으로 분석됩니다. 주요 건강검진 정보와 생활습관 정보를 통해 분석한 만성질환 관련 지수와 노화 관련 지수를 기준으로 나의 건강 위치와 노화 속도를 정확히 알려줍니다. 그리고 집중적으로 관리해야 할 영역을 파악하여 생활 습관을 건강하게 바꿀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건강 수준을 정확히 알려주고 생활 습관 성형을 도와주는 마이 웰리스 랩. 당신이 원하는 건강한 삶, 당신이 만들어가세요. 개인 맞춤 웰리스 관리 플랫폼 마이 웰리스 랩. 네, 한번 다 이번 기회에 한번 해보시고요. 저의 이렇게 건강수면 분석 결과가 저는 0.8의 저속노화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대요. 너무 감사하게도. 그래서 이렇게 저속노화가 있고요. 또 가속노화. 보통 노화 세 가지가 이렇게 진단이 돼요. 근데 우리가 나이가 드는 만큼 우리가 나이만큼 늙는 게 아니고요. 저속노화, 가속노화에 따라서 다른 시간대의 시간을 쓰고 있대요. 이 똑같은 이 시간 안에서 누군가는 빠른 속도로 늙고 있고요. 누군가는 천천한 속도로 늙고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다른 시간대에 살고 있는 걸 노화 속도를 내가 시간을 천천히 하고 싶으면요. 내가 생활습관 성형을 한번 진단해 보시고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저는 수면과 식사가 빨간불이에요. 나머지는 초록불이거든요. 이 빨간불을 이제 초록불로 이렇게 바꾸는 게 저희 또 목표이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또 해보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또 하나의 누트리라이트의 우리가 또 하나의 플랫폼이 뭐냐면 마이크로바이옴이에요. 혹시 마이크로밤 변 검사, 분변 검사 해보신 분 계세요? 네, 많이 해보셨죠. 그래서 우리 이 검사가 우리가 되게 많은 분들이 다 하셔가지고 저도 이번에 또 한 번 신청을 했거든요. 이번에 저는 네 번째예요. 그래서 총 6번째까지 해보려고 하는데 이번에 네 번째 하는 경우는 기존에 저한테 이게 저한테 타입받은 유산균에 저는 이제 첫 번째는 1번이었고, 그 다음에 4번이었고, 지금은 3번이에요. 3번이에요. 그래서 가장 1번이 효과가 조금 제가 불편한 걸 많이 개선이 됐는데, 그 다음에 이렇게 바뀌면서 한 6개월 정도 한 번씩 제가 해봐야 되겠다. 그래서 유산균들을 다양하게 먹어봐서 지금은 제가 제 몸에다가 실험을 해서 지금 다시 검사를 하는데, 아침에는 일어나자마자 365를 제가 먹어요. 따뜻한 물과 함께 먹고, 그 다음에 W팩과 함께 3번을 제가 지금 먹었어요. 그리고 저녁에는 그
뚱보 유산균 슬림핏이나 W 유산균을 제가 먹고 있거든요. 그래서 다른 시간대에 유산균을 먹어봐서 어떻게 나오나라는 걸 지금 너무 해보고 싶어서 제가 지금 해봤거든요. 그래서 HM 파마라는 이 검사하는 회사는 국내 유일 장내 마이크로바이옴 유전자 정보와 우리가 나한테 맞는 유산균을 먹었을 때 내 장내 미생물과 만났을 때 대사 물질인 포스트바이오틱스라는 게 나오는데 그거를 분석하는 기업이에요. 그래서 두 가지를 다 듀얼로 장 건강을 분석하는 기업에 우리가 만약에 변 검사를 하면 여기에서 나의 맞춤형으로 유산균까지 또 이렇게 처방을 해줘요. 그래서 왜 우리 내 몸의 장에는 내 몸속에 또 다른 우주가 있대요. 그래서 건강을 해킹하다라는 프로그램에서 우리 장에서 여기 보면요. 감염된 환자의 몸에 타인의 대변을 넣는 거. 이렇게까지 우리가 저희는 유산균을 먹을 수 있지만 이렇게 이런 과정을 모르신 분들은요. 내가 이렇게 대변을 이식해요. 그래서 신생아의 모의 대변을 섞인 우유를 먹였더니 아이들이 되게 많이 좋아졌는데 여기 상태를 보면 자연분만한 아이와 제왕절개한 아이는요. 장 상태가 다르대요. 그래서 아이들은 태어나서 분변을 보면 그 아이가 공부를 잘할 건지 못할 건지도 나온대요. 그래서 근데 자연분만한 아이들은요 너무 건강한 장 상태를 부모한테 받아요. 그래서 엄마한테 미생물을 최초로 우리가 전해주는 사람은 엄마래요. 그래서 질 샤워라고 한대요. 아이들이 나올 때 엄마한테 다 받아서 근데 아이가 태어나가지고 이렇게 나왔는데 한 5시간 정도는 위산이 분비가 되지 않기 때문에 그게 장으로 다 정착이 간대요. 근데 자연분만 아이가 아니고 제왕절개한 아이들은 그거를 그 혜택을 못 받죠.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엄마의 그 대변 이식을 이 아이한테 제왕절개한 아이한테 먹였더니 3주가 지나니까 자연분만한 상태랑 똑같아졌대요. 그래서 자연분만하지 않은 아이들은 제왕절개 하신 아이들은 6개월부터 꼭 유산균을 먹어줘야 한대요. 왜 그래서 이렇게 다른 사람을 똥을 먹는 사람들이 있대요. 드시라고 하면 드시겠어요. 이렇게 캡슐로 만들어가지고 저는 못 먹을 것 같아요. 너무 감사하게 표정이 별로 안 좋으신데 그래서 정말 이렇게 먹지 않아도 우리는 간단하게 너무 편리하잖아요. 검사하고 알아서 문 앞에서 수거해 가고 또 검사지도 나와서 맞춤형으로 내가 나한테 맞는 유산균도 먹고요. 그래서 이 누트라이트에서 만든 식물 영양소로 우리는 피부에까지 만드는 아티스트리예요. 그래서 요즘에 더모 아키텍트. 네. 그래서 저도 그냥 말하지 않고 저 친구는 저 얼굴 보고 더마를 샀어요. 왜냐면 제 얼굴이 한쪽이 상태가 안 좋았는데 제 한쪽의 상태 보고 이제는 이쪽이 좀 상태가 좀 찌그러져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는 이쪽이 더 빵빵해졌다고 네 놀래더라고요 애들이. 그래서 반쪽은 언제 빵빵해질 거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리프팅 약간 되게 이거는 아직은 탄력은 제가 나이가 있어서 아직은 잘 모르는데 리프팅은 완전 최고거든요. 그리고 대부분 하시는 분들이 리프팅에 얼굴에 살이 많이 없으신 분들은 리프팅보다는 미백에 되게 많이 좋아졌다고 얼굴이 되게 환해졌다는 얘기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으세요. 그리고 저도 옵티미스트, 네, 옵티머스라는 얘기를 계속 생각 없이 할 때가 많아가지고 옵티미스트. 저도 지금 이걸 너무너무 써보고 싶은 게 저는 가습기였거든요. 가습기 언제 나오나? 왜냐면 저희는 1년에 한 번씩 가습기를 바꿔요. 왜냐면은 아이 방이 되게 덥고 약간 그런 걸 되게 좀 건조한 걸 되게 힘들어해서 저희 딸이 매년 가습기를 사는데 가습기를 비싼 걸 사도 나중에 그 다음에 쓰려고 하면 못 쓰겠고 청소하는 것도 너무 힘들고 그래서 막 약간 여러 가지 방식의 가습기를 다 한 번씩 접해본 사람. 그래서 이제는 되게 간단하게 그냥 이렇게 물만 1리터 정도 그러니까 간단하게 한 500 정도 넣어가지고 그냥 초음파식 가습기를 되게 많이 썼거든요. 근데 그걸로 또 1년 뒤에 쓰려니까 구멍이 막혀가지고 못 쓰겠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저것 되게 가습기 고민하고 있었을 때 나오는 가습기. 그래서 너무너무 감사하게 뭐냐면 내가 일일이 다 이렇게 꼼꼼하게 청소하지 않아도 다 온풍으로 다 말려서 세척 UV 램프까지 다 되어 있어서 처음에 약간 습할 때 저는 이걸 좀 썼거든요. 더 가습이 습한 기운이 집안에 더 있으니까 얘가 되게 오래 가더라고요. 뭐 많이 못 느꼈는데 요즘 들어서 이렇게 40도 이상 떨어지면 바로바로 또 이렇게 적정 습도를 딱 맞춰서 해주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네, 그래서 이렇게 자, 마지막으로 제가 이렇게 무엇일까요? 영상인데 아메이가 사랑하고 어떤 느끼고 얘기냐면 싶은 이 영상에 다 것은 얘기가 제가 다르지만 전해드리고 싶은 얘기가 다 들어 있거든요. 대부분 안정적인 경제력이 꼭 필요합니다. 하지만 떠올려 보세요. 힘든 노동이 그만큼 충분한 보상을 제공했었나요? 사업가,
투자가들이 자면서도 돈을 버는 동안 평범한 근로자들과 자영업자들은 어쩌면 평생을 돈을 벌기 위해 일해야 할지도 모릅니다. 매일 양동이를 치고 우물에서 물을 옮기는 삶처럼요. 네트워크 마케팅을 통해 성공한 수많은 사람들은 말합니다. 스위치만 켜면 물이 나오는 당신만의 파이프라인을 만들라고. 많은 자본금, 특별한 기술력, 높은 위험 감수. 하지만 아메에서 말하는 부자 되는 법은 다릅니다. 일상 속에서 제품을 사용하고 경험을 전달하는 것만으로도 누구나 자본 없이 꾸준하게 자신만의 수익 구조를 키워나갈 수 있죠. 창업에서 살아남기 힘든 대한민국에서도 아메에는 오랜 시간 전 세계에서 발전시켜온 기술력과 시스템으로 신뢰할 수 있는 강력한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대부분의 대기업 제품이 거치는 수차례의 유통과 마케팅 과정을 과감하게 생략해 내 주변 사람에게 기꺼이 추천할 수 있는 좋은 품질의 제품을 저렴하게 제공할 뿐만 아니라 사용했던 제품도 환불해주는 100% 소비자 만족 보증 제도를 도입해 부담 없이 구매와 판매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돕습니다. 사람과 사람, 정직과 신뢰를 기반으로 한 사회적 연결을 통해 자산을 형성할 수 있는 휴머니티 비즈니스. 힘든 노동과 미래에 대한 부담을 휘둘리지 않고 내가 나의 미래와 행복을 스스로 설계할 수 있는 삶. 평범한 사람도 용기 내어 행복한 삶을 꿈꿀 수 있도록. 아메이가 희망을 선물하겠습니다. 모든 개인이 경제적 자유를 누릴 때까지 한국 아메이. 네, 우리에게 자유를 누릴 때까지 저희한테 주는 아메이, 기회를 주는 아메이. 네, 어떻게 아메이 비즈니스는 생필품을 바꿔 쓰는 일이에요. 되게 이런 기회가 특별한 게 아니고 생필품을 바꿔 쓰는 것부터 시작이 되고요. 그래서 아메이를 마트를 바꾸는 거. 그래서 내가 과거에 소비는 물건은 이제 지출로 끝났지만 지금은 아메이 쇼핑은 내 소비가 매출이 되고 이 매출이 사업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제품을 써보시고 나서 좋으시면 하나씩 바꿔 쓰시면 되고요. 더 좋으면요. 내가 너무너무 좋다는 얘기를 말하지 말려고 해도 아마 말하실 거예요. 그리고 요즘은 제품을 쓰고 있으면 더맛 때문에라도 그렇지만 어떤 제품을 썼을 때 머릿결이 되게 좋아졌다. 아니면 얼굴이 왜 이렇게 탄력이 생겼어? 얼굴이 왜 이렇게 환해졌어? 라고 스스로 내가 제품만 잘 써도 누군가도 알아봐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주변 분들과 정보를 전달하는 거고요. 그래서 나누어 사용하시고 만족하지 못하시면 소비자 만족 보증제가 90일 동안에 반품을 또 하셔도 돼요. 그래서 아메이를 통해서 이렇게 한 단계 한 단계씩 이 자리에 있다 보니까 조금씩 어떤 도전을 하시고 그걸 하시면서 내 꿈을 이루기 위해서 성취를 하시는데 이렇게 아메이는 이렇게 핀이 있어요. 다. 그래서 브론즈부터 실버, 골드 이렇게 플래티늄 한 단계 한 단계 이렇게 내 목표를 이루면서 하나씩 성장해 가면서 그 성장을 하면서 내가 이룰 수 있는 그 단계별로 꿈이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한 번에 뭐 다이아몬드까지 아니고요. 이렇게 단계가 있고요. 저는 여기 이제 중간쯤 왔어요. 대부분 사람들은 다이아몬드가 끝이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도 되게 많으신데 중간이고요. 다음 주에 꼭 오셔야 되는 거 혼자 오지 마시고 누구랑 함께 꼭 오셔야 되는 거는 그 다음에 파운더스 다이아몬드. 혹시 주변에 파운더스 다이아몬드 보셨어요? 네, 수석 다이아몬드는 보셨어요? 저기 뒤에 다 계시는데, 그죠? 네, 파운더스 수석 다이아몬드도 다 계시잖아요, 그죠? 너무너무 이렇게 성공자분들을 너무 가까이서 우리는 보기 때문에, 또 그분들이 또 보여주시기 때문에 아마 우리가 또 꿈꾸기에 너무 쉽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파운더스 수석 다이아몬드, 더블 다이아몬드, 파운더스 더블 다이아몬드, 트리플 다이아몬드, 파운더스 트리플 다이아몬드, 크라운, 파운더스 크라운이신 분이 다음 주에 오세요. 네, 그래서 꼭 오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은 아마 이제 간단하게 아메이에 정말 저분이 했으면 나도 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조금 드시게 만드는 시간이고 다음 주에는 큰 비전을 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고요. 자, 이거 이게 바로 보시겠어요? 챗GPT가 예측하는 10년 뒤 대한민국이라고. 첫 번째,
한국은 초고령 사회에 접어듭니다. 2035년이면 국민 30%가 65세 이상이 되고 노동력 부족이 심각한 문제가 될 거라고 AI는 예측했어요. 노인 돌봄을 위한 AI 로봇이 거리에서 활약하는 시대가 올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 서울 하늘에 하늘 택시가 떠다닙니다. 자율주행 자동차를 넘어서 도심 항공 모빌리티, 하늘 택시가 대중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세 번째, AI 로봇이 일상 속으로 들어옵니다. 음식 서빙부터 간병, 배달까지 로봇이 담당하고 우리는 로봇과 함께 살아가는 시대가 될 수도 있어요. 네 번째, K-팝보다 K-메타버스가 더 인기 있을 수도 있어요. AI는 2035년이 되면 VR과 메타버스를 통해 가상세계에서 콘서트를 즐기는 시대가 올 거라고 예측했어요. 마지막으로 2035년엔 현금이 사라집니다. 지갑 없이 얼굴 인식 결제, 손바닥 스캔으로 모든 걸 살 수 있는 시대. AI는 10년 후 한국에서 디지털 화폐가 완전히 정착될 가능성이 높다고 예측했어요. AI가 예측한 10년 후 한국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어떻게 생각이 드세요? 완전히 뭐 공상과학 영화 같은 느낌은 아니시죠? 언제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지 않으세요? 저는 AI 중에 그 로봇 기계 중에 가장 사고 싶은 거 빨래 개는 로봇 너무 사고 싶어요. 네, 빨래 잘 개는 거 좋아하세요? 네, 가장 싫어하는 건 저는 빨래 개는 게 가장 싫어요. 그래서 그냥 건조기에서 꺼내서 입어요. 뭐 곧 입을 건데 뭘 그걸 개요. 뭐 그죠? 뭐 수건도 거기서 뭐 갖고 오면 되지. 그래서 정말 그런 거를 막 차곡차곡 보기에는 막 되게 막 집에 가면 막 칼같이 재고 막 그렇게 살 것 같죠. 네. 네, 저건이 아니고요. 정리정돈이 너무 힘들어서 정리정돈하는 로봇을 좀 있으면 살 것 같고 몇 천만 원이 들어도 저는 살 거예요. 정리정돈하는 로봇 막 청소하는 가정용. 네, 그래서 정말 그렇게 이제 정말 이렇게 칼같이 이불 정리하는 막 양말도 속옷도 이렇게 하시는 분들 너무 부러워요. 저도 그렇게 하긴 하거든요. 한 3일, 4일 정도 지나면 그게 다시 원상복귀가 되고, 네, 이불이 안 들어가지고 머리로 막 이렇게 하고 문을 닫네. 네, 그래서 거기까지 에너지를 쓰고 싶지 않더라고요. 그런 데까지 막 에너지 쓰고 싶고 막 그런 생각이 없는 것도 아니지만, 내 성격상 제가 그런 걸 잘 못해요. 그래서 정말 로봇가 그런 요리하는 로봇보다는 요리는 괜찮아요. 그냥 할만하고 우리 퀸으로 다 하고 인덕션으로 다 하면 되니까 정리하는 거 이게 너무 힘든데. 그래서 어떤 결과가 내가 지금부터 앞으로 또 살아왔고 내가 그 살아온 날로 어떤 데이터가 대충 생기지 않나요? 앞으로 5년 뒤, 10년 뒤는 대충 어떻게 될 건가 하나씩 나오네요. 네. 그래서 어떤 결과가 지금의 내 결과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혹시 방법을 바꿔보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요. 저도 내가 늘 만나던 사람과 늘 가던 곳이 아닌 다른 조금 어색하지만 내가 해야 될 게 뭔지 아니 어떤 자극을 계속 저한테 줘야 되는 이런 자리가 저는 조금 어색하지만 계속 꾸준히 있었던 것 같고요. 또 아메이가 또 제가 끝까지 지금까지 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저는 여행이에요. 혹시 아메이를 하지 않았다면 그렇게 평범한 삶에서 아마 여행이라는 건 국내 여행이 최고고 그다음에 유일하게 한 번씩 갔을 때는 뭐 제주도 여행 이게 아마 다 신혼여행 이후로 해외는 나가보지 않았던 사람일 것 같아요. 근데 아메이를 통해서 정말 특별한 삶의 여행을 지금 제가 누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메이는 혹시 여행 가실 얘기 들어보시면 전세기 비행기를 띄운다라는 얘기 들어보셨어요? 네, 그래서 전세기 비행기를 띄워요. 그리고 또 여기 호텔을 또 우리 또 5성급 호텔을 또 이용하고요. 그래서 음식이 입에 안 맞을까 봐 우리나라 15명의 한식 셰프의 동반 이런 호텔의 유명한 셰프들을 데리고 가서 요리를 해줘요. 그리고 또 국산 김치 3종. 네, 너무 안 맞죠. 아무리 맛있는 음식이어도 한 3-4번만 먹으면 김치 생각 나시는 분 있죠. 그래서 국산 김치까지 또 가져가서 또 우리한테 입맛에 맞게 종류별로 다 가져와요. 이런 여행이라는 거. 그래서 제가 하나하나 아메이를 통해서 평범한 삶을 살았던 제가 아메이를 선택해서 이렇게 생전 가보지도 못했던 꿈에도 꾸지 못했던 여행지를 하나하나 제가 누렸던 걸 좀 보여드릴게요. 첫 여행이 저는 너무너무 에메랄드가 되면 대부분은 간단한 여행을 간단하게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이 세미나를 하거든요. 근데 저는 스페셜로하게 그때 프로모션이 걸렸어요. 그 해에 에메랄드가 되면 싱가포르 여행을 보내줘요. 그래서 저는 싱가포르 여행을 또 이렇게 갔다 왔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 여행은 갔더니 스폰서님들이 편지가 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스폰서님 두 분한테 편지를 이렇게 받고 너무 감동에 또 제가 또 시간을 가졌고요. 이렇게 같이 이 전체가 위너스세요. 이렇게 그리고 여기는 또 에이스 리더님들이랑 같이 이렇게 가서 너무너무 또 이런 또 삶을 또 아이들과 같이 또 누렸거든요. 그리고 첫 삿포로 리더십 여행을 저희 아이들과 아이들 한 명만 데리고 갔어요. 딸아이는 안 가고 싶다 그래가지고 저 아이만 데리고 가서 이 아이한테 하고 싶은 모든 걸 다 맞춰주고 네가 하고 싶은 걸 다 해라고 해서 이틀 동안 스키만 탔어요. 그래서 정말 다리가 뼈가 너무너무 하루 종일도 열심히 탔는데 뼈가 너무 아프대요. 그럼 그 다음에 안 탈 법 하잖아요. 그래도 파스 붙이고 타겠대요. 그래서 그 이틀 동안 스키를 탔어요. 그래서 너무너무 행복한 엄마 내가 온 여행 중에 가장 최고의 여행이었어라는 말을 들을 정도로 저 아이가 너무 행복했던 여행이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추운 나라는 어르신들을 모시고 가기 그래가지고 저는 푸꾸옥에 저희 친정 엄마 아빠를 모시고 갔거든요. 처음으로 비즈니스를 태우고 이렇게 여행을 갔어요. 그래서 비즈니스는 아니 비행기는 누가 태워준다? 딸이 태워준다. 그죠? 그래서 제가 저희 부모님을 비행기를 태워드렸어요. 너무너무 행복해 하시고 저희 아빠는 되게 무뚝뚝하시거든요. 근데 계속 웃으시고 사진 찍으라면 찍으시고 네. 그래서 전 마지막에 오는 날은 저희 아빠가 저희 엄마는 관광 이런 걸 되게 좋아하시고 체험 이런 거 좋아하시고 저희 아빠는 쇼핑 이런 걸 되게 좋아하세요. 그래서 꼭 마무리가 쇼핑이 있어야 되는데 그날 하루가 쇼핑이 없어가지고 우울해하셔가지고 마지막 날 또 이렇게 저희 이렇게 비즈니스 섹션 할 때 저희 아빠는 쇼핑을 갔는데 거기 가서 이렇게 가방을 큰 배낭을 하나 사오신 거예요. 그래서 아빠보다 더 큰 배낭을 사가지고 이렇게 짐을 막 넣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메고 다니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빠 그거 내가 들어줄게. 누가 보면 뭐라 해. 아빠를 이렇게 큰 짐을 들게 하는 거 했더니 아니래요. 너무너무 행복하대요. 해가지고 저희 아빠랑 엄마랑 이렇게 또 시간을 보내고 제가 왔어요. 그래서 저희 아빠가 되게 무뚝뚝하신데 한마디 하시더라고요. 내려가실 때 너무 고마웠다고. 그 말의 의미는 아마 모든 것들이 다 담아져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예, 저는 저희 아빠도 약간 강력한 대문자 T고 저가 아빠는 닮았는데 그 의미를 전 알겠더라고요. 그리고 또 아이들을 데리고 가는 지중해 크루즈 여행을 다녀왔는데 저희 딸이 이때부터 정말 럭셔리 여행을 제대로 느꼈나 봐요. 혼자 독방을 써가지고 아침마다 룸서비스를 불러가지고 밥을 먹어요. 가르쳐주지도 않았는데 룸서비스를 딱 시간 맞고 그 다음날 스케줄에 맞춰서 10시에 나간다 그러면 9시에 딱 맞춰 오게 하고 일찍 나가는 날은 좀 일찍 오게 해가지고 아침마다 룸서비스를 저도 모르는 룸서비스를 빌려가지고 이렇게 해서 밥을 먹었어요. 그러고 나더니 얘가 여행의 맛을 알았나 봐요. 어떤 지역을 가도요. 요즘에 애들은 다 찾아다니는 거 아시죠? 저랑 안 다녀요. 어디에서 몇 시에 만나 그러면 자기가 돌아다니고 그 자리에 또 오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또 엄마가 호주로 가야 될 것 같아. 그럼 아빠랑 같이 가야 될 것 같아. 그랬더니 하는 말이 나는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했다는 게 저는 신기하거든요. 항상 엄마랑 같이 있지 않았던 애라서 뭔가 같이 하는 거를 힘들어하는 애였는데 이제는 찾더라고요. 그리고 저희 신랑이랑 사진 중에서 가장 마음에 드는 사진 너무 행복해 보이죠. 어떤 하버드대에서 75년 동안 연구를 했대요. 설문조사를 했대요. 사람들을 남성을 대상으로 어떻게 하면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으세요? 라는 질문을 하면서 이 질문을 가지고 꾸준한 설문지와 또 뇌파까지 검사하고 이런 것까지 다 해서 75년을 연구했더니 뭐라고 나오냐면 인생의 행복을 결정짓는 것은 IQ도 돈도 명예도 아니고 건강을 지켜주는 것, 마음을 붙잡아주는 것 모두 다 관계 속에 있다라고 얘기를 했대요. 그래서 관계가 인생의 삶의 질을 선택할 정도로 관계가 건강하고 행복을 좌우하는 거래요. 그래서 삶을 행복하게 만드는 건 바로 당신 곁에 있는 사람들이라고 얘기했대요. 그래서 관계가 좋은 사람일수록 행복함이 더 많이 느껴진대요. 혼자 가는 여행이요. 럭셔리 여행, VIP 여행 갈 수도 있지만 누구와 함께 가느냐가 더 중요하고요. 이 자리에 또 누군가 함께 우리는 혼자 하는 일이 아니잖아요. 누군가 함께 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 함께 하는 이 사람들이 너무 좋으신 분들이 많아서 저도 처음에는 이 모습이 아니었고요. 나도 누군가의 좋은 사람처럼 되고 싶다.
나도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좋은 사람, 누군가한테 좋은 사람이 되어주고 싶다라는 생각이 저도 이 자리에서 꿈을 꾸게 됐고 가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멘은 저는 그렇게 말하는 것 같아요. 그 뭐죠? 좋은 사람 만들기 프로젝트? 약간 그런 느낌? 예. 그래서 그 좋은 사람이 되어갈수록 성장을 하게 되지 않을까. 어떤 관계 속에서 되게 사람들은 나와의 관계 속에서 이익이 없거나 그렇게 중요하지 않으면 다 그 사람하고 관계를 회복하기보다는 끊는 사람들이 되게 많은데 이 안에서는 정말 그 관계를 어떻게 하면서 좋은 사람으로 바뀌어가면서 관계를 유지하는지 좀 배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행 갈 때마다 너무 기대가 되고 너무 행복한 게 뭐냐면 누구와 어떤 사람과 같이 가는 그 자리이기 때문에가 아닐까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 동안에 그냥 특별한 것보다 너무 평범한 사람의 또 아메이 하나의 또 아메이 스토리를 또 듣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다음 주에 꼭 오셔가지고 또 아메이 또 멋진 또 비전을 보시는 모든 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